우리 104쪽 펼치면 됩니다. 맞지요? 104쪽. 자, 솔직하게 나는 문제 풀어왔다. 지금 교재가 있든 없든 문제를 한번 풀었다. 좋아요. 자, 하면서 와야 돼. 자, 한 명 확실히 그리고 녹음 파일 보내준 복습. 알겠지? 자, 얘들아,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1 제시문부터 104쪽. 얘들아,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던데? 핵심이 뭐던데? 행정부. 그렇지, 행정부인데 행정부의 수반인 누가?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무슨 제? 대통령제. 그 다음에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야. 맞지요? 근데 이에 반해 무슨 제? 의원 내각제에서는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문단 정리.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인 무슨 제? 대통령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역시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 대통령제가 입법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거야? 의원 내각제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거야? 의원 내각제. 땡! 의원 내각제와 달리? 달리. 그렇지. 대통령제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다. 맞지? 자,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임기가 되어 있고 중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대통령이 되면 또다시 중임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다시 중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리고 이 사람 몇 년 일할까? 5년이다. 맞지요? 좋아요. 그럼 얘들아 1문단 정리됐습니다. 2문단은 질문. 이렇게 질문을 주면 굉장히 친절하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 내각제도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면은 2문단의 핵심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구성이겠다. 맞지요? 자, 의회가 만든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해주는 국가의 활동을 뭐라고 하기로 했다?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 행정부. 그렇지. 요건 쌤이랑 배웠다고 빨리빨리 나오네요. 자, 행정부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데 5가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아유, 막 열심히 했네. 자, 그래서 얘들아 뒤에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끊어 읽으면 돼. 이걸 다 밑줄 칠 수는 없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행정각부를 총괄한다. 끊고.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다. 끊고. 행정각부는 다 교과서에 있던 문장이었네요. 장관이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지휘한다. 맞지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여한다. 맞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모두 국무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누구 하나의 독단적인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맞죠? 자, 우리나라 행정부의 구성, 행정의 개념은 누가 법률을 만들어주면? 국회. 그렇지. 국회도 되고 의회도 되고 입법부도 됩니다. 국회, 의회,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을 하는 행정부. 행정부의 구성은 누구를 수반으로, 누구를 짱으로 두고 그 밑에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이 있습니까? 대통령. 좋아요. 넘어가자. 자, 그럼 1문단의 핵심은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비교하는 거. 2문단의 핵심은 뭔데 얘들아?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좋아요. 오늘 괜찮은데 역시 풀어와야 돼. 자, 3문단을 가면 아직 안 나온 감사원 조금 더 특징이 있어서 기억을 해둔다고 했다. 맞죠?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야. 그렇지만 굉장히 독립적으로 감시를 한다고 했다. 맞죠? 첫 번째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다.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공무원이 제대로 일은 하는지를 감시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긴 하지만 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 모두 교과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더라. 맞지요? 쌤이랑 배웠던 거네요. 우리나라의 감사원입니다. 얘들아, 뒤에 우리나라의 행정부는 국무총리가 있고 행정부 어쩌고 해서 마지막에 핵심, 우리나라 행정부는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어떤 요소도 가지고 있다?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가지고 있다. 얘들아, 요거 배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법과정치까지 나가야지 배우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글은 친절하게 읽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뭘 채택하고 있는데? 대통령제. 그럼 방금 쭉쭉쭉쭉 예시를 든 거, 이거는 뭘 추가한 건데? 의원 내각제 요소를 추가한 거야. 맞아. 이거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글을 통해서 친절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3문단에 나오는 정보는 감사원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 맞지?
이 문단부터 시작해가 우리나라 행정부의 구성을 마지막까지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플러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플러스 무슨 요소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 요소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준 거야. 자, 그럼 옆에 3문단 정리 가자. 우리나라 행정부의 특징.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 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채택했는데 쭉쭉쭉쭉 모두 밑줄 치지 않더라도 하나씩 채워보자. 뭐가 있는 게 의원 내각제 요소라? 국무총리가 있다. 또 행정부가 뭘 제출할 수 있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같이 겸직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3문단에 나와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였습니다. 자, 그럼 4문단 가자. 대통령은 이것도 교과서에 있었던 문장이네.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맞지요? 자, 얘들아, 뒤에 역시 마찬가지.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가 끊어 읽을 수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랑 국가 원수. 그렇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과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이 나뉘는데 이거 모두 밑줄 치지 말고 마찬가지 이런 거는 끊어 읽으면 된다. 맞지? 4문단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기획의 역할을 하는 것, 또한 5문단에서는 니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나와 있구나. 그리고 그 예시가 있으니까 끊어 읽어보자. 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4문단 기억 먼저 갑시다. 자, 어디서 끊어 읽을래 얘들아? 행정부에 속한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끊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행정부의 주요 업무를 심의하는 것 역시 끊어 읽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를 견제하는 것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법률 집행에 필요한 행정명령인 대통령령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로서의 역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좋아. 그 4문단 정리 가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역할. 행정부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누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공무원.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장이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집행할 수 있다. 요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역할 4문단에 나와 있구나 정도를 체크하고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와도 돼. 자, 5문단은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 끊어 읽어보자. 얘들아, 외교 활동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전쟁이나 재난 등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명령을 내리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대. 그럼 옆에 채워보자. 위기 상황의 긴급 명령과 계엄 선포. 그렇지.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도 있네. 맞지? 그리고 중요한 사안은 뭐에 붙일 수도 있대? 국민투표에 붙인다. 맞지? 그럼 옆에 채워보자. 국민투표. 맞죠? 국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 대통령 수반 국가원수 잘 비교했어. 결론 이처럼. 결론이 어디에 나오네요. 자, 이처럼 대통령은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다해야 하며 헌법을 소유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역할의 두 가지를 비교하고 결론. 대통령 중요하다. 역할이 막중하다. 맞지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얘들아, 1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인데 정답만 표시하지 말고 왜 맞고 틀린지 문단을 정확히 찾아야 된다고 했어. 얘들아,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를 기본 정부로 채택하고 있나? 뭘 기본으로 채택하는데? 대통령제. 그럼 몇 문단에 나와? 1문단. 오케이. 자, 얘들아, 행정각부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법률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니야. 의회가 만든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행정이라고 했어. 몇 문단에 나옵니까? 좋아. 자신 있게 몇 문단? 2문단. 그렇지. 2문단 첫 번째 줄. 의회가 만든 법률을 구체화하여 집행하는 국가활동을 행정이라고 한다. 좋아. 얘들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X.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준다고 했다. 맞죠? 몇 문단에 나옵니까? 2문단.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3, 4원은 2문단. 3문단에는 감사원밖에 안 나와. 맞지? 자, 우리나라의 장관 중에는 장관과 동시에 국회의원이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까 국회의원과 장관이 겸직된다는 거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 중 하나였어. 몇 문단? 3문단.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4번. 땡큐. 자, 5번 가보자. 얘들아, 감사원을 행정부에 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 얘들아, 의원 내각제 요소에 감사원이란 말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 3문단에 국무총리가 있는 것.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 가능한 게 의원 내각제 요소의 세 가지로 나온 거야. 감사원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산문단에 아예 없는 내용이다. 산문단과 틀린 내용입니다. 맞지요? 얘들아 2번 넘어갈게.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얘들아 대통령이 장관과 대법원장,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이런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었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었어?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이었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이었어? 국가 원수. 행정부는 공무원을 임명과 해임이야. 국가 원수는 뭔데 얘들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기억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니은이 돼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다. 됐지요?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정확하게 몇 문단에 있는지 정보를 찾아볼게. 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얘들아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억이야 니은이야? 기억. 그렇지. 4문단에 있었다. 맞지요? 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장인 거. 얘들아 기억에 있었어? 니은에 있었어? 기억. 4문단에 있었어. 맞지? 4번 얘들아 국민투표 붙이는 거. 기억에 있었어? 니은에 있었어? 니은. 5문단에 있었어. 맞지? 얘들아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 또 계엄도 내릴 수 있다 그랬어. 자, 이거는 기억에 있어? 니은에 있어? 니은. 5문단에 있었어. 맞아. 오, 역시 문제를 풀어와야 돼. 잘했어요. 자, 3번 얘들아 거기에다 적어놔라. 윗글을 읽고 추가 질문을 할 때 얘들아 거기에다 제목에 밑줄 쳐보자. 윗글을 읽고 추가 질문을 할 때 얘들아 추가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일단 글 속에 글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돼? 관련 없는 내용이어야 돼? 관련된. 그렇지. 글과 관련 있다. 관련 있다. 근데 얘들아 추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글에 글과 관련은 있지만 그 글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야 될까? 나오지 말아야 될까? 나오지 않아야 돼. 그렇지. 나오지 않은 정보. 이민정 선생님이 이쁘대. 그거는 글 속에 있어. 글과 관련이 있어. 근데 어디가 예쁜데 도대체? 그거는 글 속에 나오지 않은 정보야. 맞지? 이민정 선생님은 이쁘고 착하고 학생들한테도 잘하고 짱입니다라는 글이 있어. 근데 어디가 도대체 예쁜데? 뭐가 착한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해주는 데는 나오지 않은 정보라고.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맞지? 오, 이해되지요? 그럼 윗글을 읽고 추가 질문을 한다는 건 글에 관계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글 속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 정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정보가 딱 나와 있는 것부터 없애보자. 행정부의 구성. 우리나라 행정부 구성 몇 문단에 나와 있습니까? 2문단에 이미 나와 있어. 정확하게 나온 정보라서 안 돼. 자, 감사원장 임명 방금 했다.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 누가 해요? 대통령 몇 문단에 나와 있어? 5문단. 이미 나와 있어. 국무회의의 의장은 누구일까? 아까 얘기했다. 국무회의의 의장. 대통령 몇 문단에 나와 있어? 4문단이야, 5문단이야? 4문단. 그렇지. 이미 나와 있어. 4문단이든 5문단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미 나와 있어. 맞지? 4문단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임기 얼마? 5년. 몇 문단? 1문단. 그렇지. 이미 나와 있어. 근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글 속에 나온 정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추가 질문이 필요해. 5번이 정답. 잘하는데 오늘 두 번째라고 훨씬 낫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들아 일단은 요런 거는 보기도 잘 봐야 된다. 맞지?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5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했어. 국가철도공단 두 번째 문장.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 관할 아래 있는 공공기관이래. 그렇구나. 읽어 내려가 봐. 자, 이게 중요하다. 하지만 접속사.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제대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얘들아 돈은 제대로 썼는지, 일은 제대로 하는지 뭐가 떠올라야 돼? 감사원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몇 번 가야 돼? 2번. 감사원에서 철도공단이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찰해야겠군. 2번. 이건 다른 보기 볼 필요도 없다. 맞지? 그래도 불안하면 보세요. 근데 2번이 확실하면은 다른 문제 다 풀고 체크 표시해놨다가 1, 3, 4, 5도 맞아보세요. 근데 쌤이라면 안 볼 것 같지? 넘어가자.
숨 한 번 쉴까? 얘들아 근데 훨씬 잘 읽네. 한번 해봤어. 이제 지문을 나름 구조화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몇 문단에 있는지 찾아와야 된다는 걸 아니까 훨씬 잘하는 것 같다. 좋아요. 좋아. 그리고 쌤이랑 배운 내용이 항상 지문에 나오는 건 아니야. 맞지? 고등학교 비문학 지문 가면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지문들이 나올 건데 항상 내가 아는 정보, 배경 지식이 있는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낯선 정보가 나오더라도 그냥 구조화된 글읽기에 익숙해지면 겁이 나지 않습니다. 알겠지? 방금 글은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과 배우지 않은 내용이 섞여져 있었어요. 맞죠? 자, 108쪽 갑시다. 나 너무 재밌네. 108쪽 갈게요. 1문단. 얘들아 1문단의 핵심은 뭐와 뭐를 비교하는 거야? 직접 민주제랑 아유 좋아요. 직접 민주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한 곳에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그럼 갈로 바로 채워보자. 1문단.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직접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 무슨 제? 직접 민주제. 빈칸에 적으면 되겠네. 근데 얘들아 모두 모이는 게 불가능해 안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도 다 모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하고 있잖아. 맞지? 모두 모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면 그 대표들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대요. 자 그럼 옆에 빈칸 채워보자. 대의민주제는 국민이 뭘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거로 반장, 부반장 뽑아놓으면 그 반장, 부반장이 자치회에 모여가지고 대의원 회의를 하잖아. 맞지? 다 모이면 직접 민주제. 대의원 회의는 대의민주제. 맞지? 오 비유가 괜찮았어. 고마워. 자 2문단에 갑시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가기관이 바로 뭐야? 국회, 의회, 입법부. 국민을 대표하는 거 다 맞아. 자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이거 쌤이랑 배웠었네. 뭐와 뭐로 구성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역대표와 정당에 투표하고 그 정당이 얼마나 득표를 얻었는지 따라가지고 선출되는 비례대표로 구성됩니다. 맞지요? 그럼 옆에 바로 빈칸 채우자. 1문단에는 직접 민주제와 대의민주제를 이야기하고 2문단에서는 국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뭐와 뭐로 구성된다? 빈칸.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로 구성된다. 어휴, 좋아. 그래서 국회가 뭘 하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수행평가로 냈지만 법률을 제정하는 거 맞지? 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 고치는 거는 입법활동이라고 한다. 입법 기능은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야. 맞죠? 그럼 입법활동 체크 표시해. 국회의 기능 옆에 빈칸 무슨 기능? 입법 기능. 자 그리고 접속사 다 동그라미 쳐보자. 2문단에 나오는 접속사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디 동그라미 칠래? 또한. 그렇지. 또한. 그리고 또 뭐지요? 더불어. 그렇지. 그러면 입법활동 말고도 또한 재정에 관한 기능, 돈과 관련된 기능 맞지? 세금 어느 종목에서 세금을 거둘 건지 그 세금을 몇 %로 정할 건지 그리고 국가가 돈을 어떻게 쓸 건지 그 예산을 심의하는 거. 자 그리고 국정견제, 다른 기관들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행정부랑 사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겠다. 국정견제 기능. 더불어 아까 말했잖아.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고 아까 임명은 누가 한다 그랬지? 내노라 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된대. 국회의 동의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얘들아 대통령도 잘못하니까 탄핵되더라. 맞지?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것도 국회가 하는 일. 그럼 얘들아 입법활동 또한 무슨 기능? 재정 그리고 경제 국정견제 더불어 동의국가 임명동의 또 탄핵소추 의결. 그렇지. 그럼 얘들아 2문단의 핵심은 국회와 국회의 기능 역할. 그렇지. 자 3문단 가자. 3문단에서 국회에서 이것도 쌤이랑 배웠네. 국회의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대? 본회의. 자 그런데 이런 접속사 하지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밑에 줄 본회의에 앞서 뭘 한다고 했지?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항상
활동하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안건이 생겼을 때. 됐지요? 자, 그럼 옆에 빈칸 채워보자. 국회의 조직. 최종 결정 이루어지는 빈칸? 본회의. 본회의에 앞서서 심사하는 위원회는 항상 활동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그렇지. 그럼 3문단에는 국회의 본회의와 상임 특별위원회, 위원회들 이야기하는 거구나. 4문단 갑시다. 자, 아까 왜 대의민주제, 직접민주제가 왜 나왔었냐면은 이 마지막 문단에 한 번 더 나오네요. 결론. 대의민주제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대. 따라서 국민들은 잘 뽑아야 된대. 이런 글이 참 좋은 글이야, 맞지? 왜 처음에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국회 이야기하는지 갸우뚱했는데 마지막 4문단에서 결론. 대의민주제에서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글이 참 짜임새가 있다, 맞죠? 자, 109쪽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에 동그라미 아닌 것 고른 거, 2번에도 아는 것 고른 거. 얘들아, 이렇게 부정으로 질문할 때는 항상 밑줄 지난 글씨 표시해준다 했다, 맞죠? 자, 1번부터 풀어보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유능한 국회의원의 요건. 이런 거 저 글 속에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 그럼 나머지 보기들은 다 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몇 문단에 있어야 되는지 보자. 국회에서 하는 일 2문단. 그렇지. 입법, 재정, 국정경제, 국정견제,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탄핵소추 의결. 맞지? 이 문단에 샵으로 다 나왔었어. 직접민주제의 한계. 직접민주제는 거의 불가능해. 몇 문단? 1문단. 그렇지.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조직. 3문단. 본회의와 상임특별위원회. 그렇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유형. 무슨 대표? 박수. 좋아요. 얘들아, 이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그냥 고등학교 때 진짜 비문학을 풀 때는 눈으로 샥 1번, 2번, 4번, 5번 글 속에 나와 있네. 3번 체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다.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야. 이거 참 애매뽕뽕한데 이렇게 사회에서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고 필요한 곳에 집행. 얘들아, 집행은 뭐야? 행정부잖아, 맞지? 집행부, 행정부잖아. 근데 지금 우리 뭐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 얘기하잖아. 국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심의한다는 말이 나왔어. 몇 문단에? 2문단. 2문단에 국가 예산을 심의한다. 그렇게 심의해서 열심히 회의해가지고 예산을 딱 해주면 그걸 집행하는 게 행정부였어. 그래서 2번이 정답 틀렸습니다. 치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개념은 중요합니다. 알겠지? 집행하고 심의는 절대 다른 거야. 국회 입법부와 집행행정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개념이 중요하구나 느끼면 돼. 자, 1번 가자. 1번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몇 번? 3문단이다. 맞지? 얘들아, 국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다. 국정견제. 3문단이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몇 문단? 3문단. 그렇지. 국회 대표가 모여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기관. 2문단. 좋아. 얘들아,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얘들아, 가장 적절한 것, 가장이라는 말에 밑줄 쳐보자. 얘들아, 항상 가장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헷갈린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헷갈릴 필요가 없어. 가장은 정답 말고도 맞는 것 같은 보기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다른 말들도 그럴듯해 보이니까 가장이란 말을 붙인 거거든. 정답 말고도 맞는 것 같은 보기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보기들도 매력적인 보기야. 정답 말고도 맞는 것, 관련 있는 보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거를 고르면 돼. 그러려면 얘들아, 지금은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잖아. 그러면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려면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려면 니은의 전후 문장을 잘 봐야 돼. 니은의 앞뒤 문장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면 가장 깔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이해되나요?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말고도 맞는 것 같은 보기들이 있을 수 있어. 보기가 매력적이고 헷갈리지만 가장 적절한 것,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니은의 전후 앞뒤 문장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의 앞뒤 문장을 읽으면서 니은의 이유가 나타나는지 보자. 대의민주제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대. 왜 중요하대? 앞에 문장에 나와? 뒤에 문장에 나와? 뒤에 문장이겠네. 대표를 잘못 선출하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맞지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세를, 그리고 대표자를 잘못 선출하면 대표에 의한 정책이 자의적으로 대표자들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맞죠? 자, 그럼 얘들아, 대표자가 국민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1, 2, 3, 4, 5번 중에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이야? 5번. 그렇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지요? 5번. 그래서 니은의 뒷문장에 초점을 두면 5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찍먹 4번 갈게요. 마찬가지로 아는 것 고르는 거야. 얘들아, 가는 뭐가 나와 있나요? 무슨 제도?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 나에는 뭐 나와 있나요, 얘들아? 주민소환제. 얘들아, 주민소환제는 어떤 제도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주민투표는 그렇지. 시장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직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투표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 이제 다시 해임할래 안 할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맞지요? 자, 그럼 얘들아, 국민투표와 주민소환제는 국민 모두의 의견을 물어 안 물어? 맞아. 국민투표로 물어. 해임할래 안 할래도 직접 의견을 물어. 직접 민주제의 성격이 있다. 맞지요? 나는 주민 모두의 의견을 묻는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제의 성격이 있어. 맞아. 나도 주민의 의견을 묻잖아. 맞지? 해임할래 안 할래 묻잖아. 직접 민주제의 성격이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주민소환제는 해임을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의 결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못하면은 다시 해임해서 끌어내려야 되니까 감시 비판 맞아. 자, 가의 구성원 수가 나보다 많으므로 가가 직접 민주제의 성격이 더 강하겠군. 얘들아, 직접 민주제를 한다는 것을 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야? 아니야. 직접 민주제는 한 구성원이 모여서 한 곳에 모두 모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야. 수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아는 것은 4번이야. 4번 체크. 근데 얘들아, 5번을 해가지고 틀린 친구들 좌절하지 마세요. 쌤이 봤을 때 5번이 좋은 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투표, 그 다음에 주민소환, 국민소환, 그 다음에 국민발언, 국민들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국민발언은 모두 직접민주제의 요소로서 3가지 직접민주제의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에 5번을 보면은 마치 직접민주제의 요소가 아닌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은 좋은 선지가 아닙니다. 자, 그럼 정답은 확실히 4번은 맞아. 확실히 4번은 맞지만 5번은 좋은 선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5번이 헷갈렸던 친구들은 마음에 상처받지 말기. 1, 2, 3번 정답 맞추고 4번의 정답이 4번, 5번 애매했지만 4번으로 갔으면 된 거라. 됐지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았어.